오랜만에 언론에서 언론다운 칼럼을 보게 되니까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래도 언론 전체가 썩어 있지는 않구나 하는 희망을 가져보면서 오늘 중앙일보의 최근 칼럼을 보면서 그 희망을 이렇게 제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절제되어야 할 다수결의 통치인데 중요 부분만 발췌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최후는 이렇게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명백히 투표로 집권을 했다. 선거의 승자가 공직을 맡아서 통치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 중에 하나다. 다수결이다. 의회의 절대 다수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지만 그들에게 유리하게 재해석, 재발견해낸 법 조항들을 총동원하고 있다. 우선 늘 지배의 걸림돌인 사법부를 효율적으로 바꿔야 한다. 왜 그럴까요? 이재명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범죄 동호인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꿔야 한다. 나라의 스피커인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도 우호적이고 순정적인 인물로 물갈이를 해서 정권의 코드를 이식하도록 한다. 방통위에 이진숙을 날려버린 것이 이것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누구도 피 흘리며 죽지는 않는다. 모두 법에 따른 다수결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외향을 갖추고 있어서 어딜 봐도 합법적이지 않겠는가. 그러니 이에 대한 비판은 쓸데없는 소란, 당파적인 목리일 뿐이지 더 이상 어깃장을 놓게 된다라면은 개혁에 저항하는 수구 세력으로 몰아가면 된다. 아주 뼈 있는 얘기를 최훈 칼럼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실 국감이 시작되고 있죠. 민주당이 사실 그렇게 큰 소리는 치고 있습니다만은 두려운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재명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감방에 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법부의 조희대를 공략하고 또 폐지된 방통위의 이진숙 끌어내서 우리의 행동이 정당했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후는 이어서 계속 이런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오르반 헝가리의 총리죠. 1차 때에 1998년부터 2002년까지 4년 동안 그리고 2010년부터 오늘 현재까지 2025년까지 무려 15년 동안 장기적으로 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탈 헝가리에서는 20년 가까이 오르반이 헝가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르반 정권의 첫 타겟이 사법부와 언론이다. 우리와 아주 똑 닮지 않았습니까? 2014년 기존의 헌법재판소 판사를 11명에서 15명으로 늘려 새로 늘어난 4명의 자리를 자기 측근과 정부 측근 인사로 채웠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정당 의석 배분의 헌재 판사 임명 제도를 일방적으로 정부가 임명하는 시스템으로 바꿨다. 오르반은 특히 자기에게 삐딱한 바카 대법원장이 눈엣 가시였다. 지금 이재명이 눈엣 가시가 누굽니까? 조희대 아닙니까? 그래서 조희대를 날려버리겠다. 벼르고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와 상황이 이렇게 똑같습니까? 그래서 오르반이 한 행동이 대법원장이 되려고 하면은 헝가리 내에서 사법부 경력이 5년 이상을 해야 한다. 이런 조항을 슬쩍 법률에 끼워 넣은 것이죠. 그런데 바카 대법원장은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17년 동안 일을 한 그야말로 권위 있고
존경을 받는 그런 판사였지만 막상 헝가리 와서 판사 생활은 5년이 채 안 되기 때문에 법을 악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5년 이상 되지 않으면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 결론은 뭡니까? 쫓아내는 거지요. 바꿨습니다. 그 짓을 오르반인데 오르반은 법학 전공을 한 그런 자입니다. 이런 내용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와 닮아도 어느 정도 닮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빼 닮은 것 아니겠습니까?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아주 사법부를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대법관을 늘리겠다 하는 의도 다 알려졌지 않습니까? 촌철 살인을 넘어서서 소름 끼칠 정도로 예리하게 최후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르반이 법학을 전공했다고 하는데 이재명 역시 법조인 아닙니까?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개인적인 학문적인 주장일까요? 저는 제목에 벤치마킹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마는 오르반이 사법부와 언론을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장기 집권을 해왔던 자 아니겠습니까? 오르반은 언론법도 개정을 해서 편파적인 모독이라든가 공중 도덕에 반하는 기사는 절대 보도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언론인 1000명을 쫓아내기도 했었습니다. 해직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럽 의회가 헝가리를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선거 독재 국가라고 3년 전에 규정을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선거 독재 국가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최근은 이어서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142일째를 맞고 있고 주가도 급등세다. 여당은 국회 법사위를 주축으로 해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규현 판사, 나아가 사법부를 손보려는 작업을 척척 진행 중에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대법원에 올라오면은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는 증거도 없는 그런 얘기를 정체불명의 제보를 근거로 해서 서영교가 입에 거품까지 물어가면서 얼마나 풍선을 띄웠습니까? 허풍을 떨었습니까? 여기에 추미애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확인된 팩트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의 재판을 선거법 상고심을 전원 합의제로 돌렸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틀 만에 파악에 환송을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는데 글쎄요. 그 이후에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아예 민주당에서는 이참에 대법원 판사를 14명에서 12명을 더 늘려서 26명까지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의도가 뭡니까? 보수 색깔로 되어 있는 대법원을 진보 색깔, 좌빨로 바꾸겠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특별재판부 설치와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 추진 등 이런 것을 계속 날리고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정치적인 의도라고 어느 누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참 한심스러운 나라지요. 그리고 한심스러운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근거도 없이 청문회에 나와라. 깨끗하면은 국감장에 나와라.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아니 재판 결과, 재판 판결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간섭할 수 없는 것이 재판 판결인데 저는 추미애가 이럴 때에 이 말에 동조하면서
조희대를 압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못났구나. 추미애가 그래도 명색이 판사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러면 자기 자신도 판사할 때 재판할 때에 누구의 간섭을 받은 바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영장 실질 심사할 때에 유창훈이 기각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번에 국감장에서 이재명의 그 영장 기각을 했던 증인 유창훈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도 나와서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법이 공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참 한심스러운 나라죠. 최훈이 또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사법부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어서 민주당이 이사진의 대북 증언을 통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손보기도 이제 손을 대고 끝낸 것 아니겠습니까? KBS에 이사진을 11명에서 15명으로 늘렸다. 여기 대해서 야당 국힘당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노조와 시민단체의 이사 추천 영향력을 대폭 늘려서 진보 카르텔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게 한 악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도 근절하겠다. 아니 가짜 뉴스 근절하겠다는 그 취지를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이재명이 여기에 첨언을 하지요. 아니 가짜 뉴스를 악의적으로 양산해 낸다면은 이것도 벌금으로 이래서 언론 중재법의 손해배상 제도를 비난 때문에 눈치 보다가 이번에 다시 추진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은 거액의 배상금을 물겠다. 그러니까 언론으로 볼 때는 치명적인 사실을 보도했는데 그 가짜 뉴스의 규명을 어느 누가 할 것인지 가짜라고 누가 판단을 내려줍니까? 불분명한 이런 제도에서 언론들이 초비상 상태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유보했던 것이 언론중재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시 꺼내면서 이재명이 하는 얘기가 만약에 언론중재법에 가짜 거액의 배상 사건만 나오게 된다면은 이것은 공평하지 않고 언론들이 불평하지 않겠는가? 언론 탄압의 근거를 또 만들어 주는 것이니 가짜 뉴스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원천적으로 또 강력하게 응징을 해라.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무서운 발언입니다. 참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과연 공영방송의 시스템을 바꾸긴 했지만은 거액의 보상 제도가 따르는 것,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길게 드리느냐 하면은 가짜 뉴스의 그 판명은 누가 내리게 됩니까? 언론중재법을 다시 추진하겠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최훈이 조목조목 비난하는 것을 보면서 희망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최훈은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물론 다수결의 통치다. 그러나 그 다수가 늘 현명하고 모든 사안에 국민 위임을 받은 권한은 아니다. 정치적 다수는 선거를 통해서 늘 소수로도 바뀐다. 결코 절대적 영구적일 수가 없다. 정치적 다수는 선거를 통해서 늘 소수로 바뀌는데 언제든지 그 다수의 일탈을 심판할 견제 장치가 사법부와 언론이다.
다수에 어긋나는 소신 판결로 삼권 분립을 구축해 온 것이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다. 일시적인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종신 임기까지 보장을 했다. 그만큼 언론의 자유, 사법의 정의를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다수결도 절대 침범하지 못할 권리는 표현의 자유다.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언론의 자유를 막는다면 죽음을 다할라까지 얘기했던 것이 미국의 언론들 아니겠습니까? 표현의 자유. 결론으로 최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사법부 독립이 죽으면은 그것이 민주주의의 죽음이다. 일시적인 다수보다 영원한 가치는 바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참 내용을 읽고 보면서 저는 우리 언론이 그래도 살아있구나 하는 희망을 가졌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고 있습니다. 최훈이 마지막에 던진 말, 언론 표현의 자유와 사법부 독립이 죽으면은 그것이 민주주의의 죽음이다. 일시적인 다수보다 영원한 가치는 바로 자유민주주의다. 이걸로 결론을 내렸는데 제가 한마디 첨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대한민국 국가서열 1위는 제가 단연 조희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국감장에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조희대가 당당하게 국감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깜짝 놀랐죠. 여당에서 얼마나 속으로 그 기계에 놀래서 쫄았을까, 겁을 먹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더라고요. 정말 대한민국이 살아있구나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당에서는 당연히 나오라고 욱박지르면서 공갈포를 며칠 동안 얼마나 날렸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 청문회 때 나오지 않았던 그 대법관들, 한도수 국무총리, 그리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모든 사람들이 청문회를 보이콧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국감장에 유일하게 조희대 대법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계 있게 나오는 조희대를 바라보면서 민주당의 졸개들은 쫄아들고 위축이 됐었을까? 지난달 청문회도 나오지 않겠다. 사법의 독립을 위해서 재판은 간섭이나 간여받을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라고 불출석의 이유를 던졌던 사법부가 조희대가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이재명을 편들고 있는 대법관들도 2명 있었죠. 이들도 참석을 하지 않겠다라고 불출석까지 보였었는데 조희대는 이념을 떠나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당당하게 국감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국감장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된 것이죠. 한마디로 법을 만들고 법을 지켜간다는 법사위원들, 민주의 졸개들이 얼마나 쫄았을까. 난동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대법원장의 인사말이 끝나면은 보통 관례적으로 이석을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추미애가 위원장 아닙니까? 성질머리 그대로 심술을 부리면서 이석을 불허하겠다. 그러니까 난장판이 된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고 있는 조희대. 안가품을 하려고 달려들고 있는 그 졸개들의 그 추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조희대는 말이 없습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에 관여라든가 간섭은 있을 수가 없다. 그 한 줄을 미리 보름 전에 밝히지 않았었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결론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발 편하게 뻗고 잠잘 사람은 누구일까? 조이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광경을 바라본 국민들도 정말 대한민국에 희망은 있구나. 발을 편하게 뻗고 주무시지 않겠습니까? 단 한 사람, 불안해하는 사람이 또 있죠. 이재명이 이 장면을 봤을 텐데 무엇을 느꼈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